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0세가 노아의 갈림길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지상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1960년 오사카 출생, 정신과 의사,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후 미국의 칼 매닝거 정신의학교에서 국제연구원을 지냈다. 노인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집단정신요법학을 전문으로 다룬다.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세대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르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필자가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세월 동안 깨달은 몇 가지가 있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 상태의 좋고 나쁨도 건강의 장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 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 기술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오래 사는데 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혈압이나 혈당치가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진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이 없는 노인이 되기 쉬워진다. 아직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료 기술을 진짜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고령자임에도 체념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의료 상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필자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에서 절감하고 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 때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인생 중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단지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 필자는 평생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실히 현재 안티에이징 의료 진보는 눈부시다. 전체 양상을 보아도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서 그다지 변화가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찾아오지 않을까. 눕는 행위가 노화를 촉진한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을 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의 노인도 있을 수가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이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있다 해도 퇴원 후에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노령자에게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노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가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진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을 계기로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해지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이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두엽은 대뇌 전방 부분을 말하며 의욕이나 사고, 창조 등에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남성 호르몬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젊었을 때처럼 유지되어야만 일상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구한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의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대 평소부터 걸으려고 노력해서 산책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 하려고 한다. 70대에 수영을 하고 등산할 것을 맘먹고 습관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 할 것이다. 만일 신체의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회화, 바둑장기, 낭독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거의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대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쉬워진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의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인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서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소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이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이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 호르몬 중에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또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가 있다. 심지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서 사람의 의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서 방 안에서 생각이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가 있다. 이 또한 뇌 속의 세로토닌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볕을 쬐는 것으로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면 기분을 가볍게 하고 의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도 없다. 하루에 한 번은 창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빛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으로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걱정되더라도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외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이다. 흔하게 고집불통인 노인이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밝은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융통성이 없어져 뚱한 상태에 있는 듯한 노인을 가리킨다. 확실히 전두엽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두엽의 위축은 40대부터 이미 시작되어 화상 진단을 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내버려 두면 위축은 점점 진행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고 의욕 증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두엽이란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고 쇠퇴를 한다. 나이가 들면 매일 반복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산책하고 정해진 저녁을 먹고 정해진 라디오와 TV를 즐기며 항상 같은 시간에 취침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점점 전두엽의 노화가 진행되게 하고 게다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상투적인 생활의 연속이 된다. 70대가 되면 일단 자신의 생활이 단조롭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자. 일이나 봉사, 취미 모임 등 밖에 나가야 할 것들이 생활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외출이 있으면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서도 모두 예정대로 상황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런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항상 변화에 유의하도록 하자.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지 않은 색다른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 전철을 타거나 차로 조금 달려도 좋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에 가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최대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령이 되면 단골 가게가 정해져 있고 그 가게 이외에는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새로운 가게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가게에서 먹는 것을 먹고 있는 동안은 전두엽은 자극받지 않는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경향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색다른 책을 읽어보자.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장르만 읽지 말고 가끔은 다른 작가나 다른 장르를 읽는 것도 내 활동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남성의 경우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한 것부터 요리를 시작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에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인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외출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럴 때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사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노령자도 안심할 수가 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어서도 즐길 수가 있고 신체의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게는 효과적이다. 미국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 사망자보다 1.8배나 많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그런 미국인에 맞춰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춘다면 과연 건강한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혈압약을 먹는 편이 장수를 한다는 등의 대규모 조사 데이터도 없다. 사실 이 정도로 근거가 애매한 가운데 혈압과 혈당치 조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도 마찬가지다.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확실히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을 다소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도 줄어든다.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 활력이 없는 풀죽은 노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재료이기에 면역 기능의 저하도 초래하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여버린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이다. 약을 먹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가 보기엔 건강검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심장검진, 뇌검진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장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관상동맥의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 발견한다면 미리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가 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 동맥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카테터 등을 사용하여 예방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혈관 내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심장 검진과 뇌 검진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검진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일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는 심장 검진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다는 70세가 되면 일단 심장 검진, 뇌 검진을 추천한다. 70대가 되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암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70대 연령 시절의 큰 과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필자는 50대 이하라면 수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60대도 회색존이지만 아직 괜찮을 수도 있다. 다만 70대 이상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는다. 만약 소화기계 암이라면 수술이 잘 되어도 영양장애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후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현역 시절처럼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단번에 힘없는 노인이 된다.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그런데도 수술을 단행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비록 수술로 몸이 약해져도 수술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져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빨리 죽는다 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정답일 수는 없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한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반복해서 말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제시했다. 70대의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을 해도 또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곤도 마코토 씨의 전언이다. 암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이하는 암, 다른 하나는 전이하지 않는 암이라고 한다. 전이되지 않는 암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술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이 커져서 장기를 눌러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제거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암세포라고 하는 쓸모없는 세포를 만들어버린다. 고령이 되면 모두 신체 어딘가에 암을 기르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이되는 암이 아니라면, 특히 고령자라면 내버려 두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수술을 해서 신체를 약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 암은 일반적으로 1cm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암의 크기에 대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이른바 조기 발견이다. 다만 암이 1c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첫 암세포가 생긴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다. 발견된 암을 절제해도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를 제거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암이 커져서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70대나 80대의 암은 중장년의 암보다 진행이 느리다. 이 때문에 방치를 해도 결과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만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노년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70대가 되어도 몸을 자주 움직이고 일을 계속 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육식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